저번에 얘기는 했어. 영식님은 이번에 최커 될 수 없고, 만약 커플이 굳이 된다고 한다면, 나가서 편안한 관계로 계속 시간을 버텨야 된다. 그게 되는데, 어쨌건 최커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됐어. 영식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 라이브 때. 영식님하고 최커 안 된다. 나가가지고 그렇게까지 된다는 건 참 영식님도 대단한 거고. 근데 나는 이 솔로나라 영상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예상이 돼. 광수랑 현숙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205화 때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현숙이랑 광수랑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걱정이지. 205화부터 그런 기미가 슬슬 보였고 206화에서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었잖아요. 저는 현숙과 광수가 만나서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205화, 6화 그때부터 생각됐어요. 광수님이 이 질투, 집착이 너무 심해. 그래서 현숙님이 숨 쉴 틈을 안 줘. 그래서 지난주 거에서도 그게 너무 심했거든요. 아니 같이 갈비를 먹으러 가서 계속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제는 그게 피크였어요. 현숙의 행동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봐봐. 이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지난주에는 콘텐츠가 없었고 집착이 심했어. 어제는 콘텐츠가 없고 집착이 심한데 심지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한 4주차 전쯤에는 광수랑 현숙이 분명히 결핍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서로 알아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최커까지는 몰라도 이거 나가서는 깨지겠다 싶었던 게 지지난주부터는 광수님의 본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광수님의 페르소나는 사람들을 웃기고 싶어하는 개그맨이고 밝은 사람이야. 광수님의 그림자는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있는 아이인 거지. 그래서 지지난주에 내가 그 얘기했잖아. 이분들 나가서는 이거 오히려 힘들겠다고. 어제는 너무 안타까운 게 광수님이 조금만 여유가 있었어도 현숙님 안 놓쳤어요. 다 된 밥에 이게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다 된 밥에 똥 싸본 게 자빠지고 앉아있다고 내가 그 같이 보기 하다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심했어. 이 마지막 날 어쨌건 내가 이 사람에게 최종 선택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어도 이 사람은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맞아. 그걸 다 알고서도 현숙은 최종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광수의 모습과 현숙이 보는 광수의 모습은 분명히 다른 게 맞아. 그래서 현숙이 광수에 대해서 뭐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리고 뭐 현숙이 가볍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런 게 아니야. 회피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모르고 이 사람의 행동과 태도로서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다시 판단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네. 그래서 현숙님의 심리는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현숙님의 심리에 대한 설명은 바뀌지 않아요. 현숙님의 회피형의 마음은 어떻게 얻으라고 그랬어? 동굴 밖에서 불 피워놓고 서성이면서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 취미 생활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굴 밖에 서성이면서 부담 주지 않고 굴 앞에서 얼쩡거리기. 그러면 영식님은 어떻게 했을까? 광수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묵묵하게 부담 안 주고 기다렸겠지. 5박 6일 동안의 현숙님의 시선으로 보면 광수는 상처받은 아이 같은 모습이야. 내가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동굴 앞에서 서성이는 약한 짐승 같았어. 밖에 나가보니까. 나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사귀는 줄 알고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들고 기다려주질 않아. 그래서 벌써 부담이 돼버려. 영식은 어때? 영식은 학생이야. 약한 학생. 나는 솔로 숙소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점차 성장했던 대견한 아이야. 그러면 현숙님의 모성애의 관점에서 내가 광수랑 영식을 묻고 영호를 따로 봤어요. 광수가 있기 때문에 영호는 선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광수랑 영식은 둘 다 약한 존재야. 현숙의 모성애를 건드리는 존재라는 거지. 그런데 굳이 광수라는 사람의 내가 모성애가 가득 차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과 결핍이 맞물려서 앞으로 잘 해볼 생각을 했는데 굳이 영식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야. 현숙 눈에는 두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끌리는 분이 똑같거든. 근데 문제는 솔로나라 5박 6일에서는 광수는 엄청 나를 잘해줘. 그래서 이 사람은 변하지 않고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 줄 것 같아. 그런데 새벽 5시까지 최종 선택을 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나를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것조차 현숙님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이라고 느꼈어. 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려고 하는 강한 모습, 집착하는 모습만 더 부각돼. 당연히 어른스러운 모습은 안 나와. 근데 밖에 나가서 영식은 이 세 가지를 충족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영식은
지속적으로 잘해줬어. 최종 선택 받지 못해놓고도 계속 나한테 연락하고 산책하자 그러고 그렇게 내 곁을 맴돌았어. 그리고 아이 같아. 영식은 약자거든. 솔로 나라에서도 내가 대견해 보였던 사람이거든. 그리고 영식님이 계속 꾸준하게 어른스럽게 나를 또 기다려준 그런 모습. 이 세 가지가 충족됐어요. 처음부터 멋진 스타일의 남자였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조금 경계심이 먼저 올라오거든. 아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과 후추파 정신이 한국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피형의 마음을 얻으려면, 물론 이렇게 한다고 100% 얻는 건 아닌데, 회피형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 사람의 일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상으로 어쨌건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현숙님이 광수님에게 말했던 무섭다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약간 좀 모성애가 있는 사람한테는 자극이 되지만 회피형이면서 너무 이렇게 이성 충만한 사람에게는 안 먹힐 수 있죠. 네. 회피형을 만나려면 여유가 있고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니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돼. 광수의 행동을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니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종교도 바꾼대. 그리고 나만 바라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광대짓을 하지만 또 광대도 아니야. 뭔가 이 순수하고 아이 같고,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계단도 못 내려가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말을 해줘야 하고 또 챙겨줘야 돼. 뭔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어렸을 때 내가 필요로 했던 그런 부모님, 내가 감정을 드러내고 칭얼거리고 싶었던 그런 부모님의 역할을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도 있어. 그런 면이 현숙님에게는 광수에게 끌리는 이유였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초반에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웬걸 후반에 아무리 그래도 영식님하고 데이트하고 왔는데 재밌었어란 말을 그거 뭐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인데 뒤에서는 또 최종 선택 하나 꽂히니까 최종 선택 할 거야? 계속 그걸로 하는데, 이건 진짜 약간 사람 미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거는 진짜 한 7, 80년대 그 잘못된 일부 부부의 모습 같아. 현숙님과 오늘부터 1일이 됐을 거야. 아니지. 오늘부터 한 3일이야. 그러면 광수님은 뭔가 아까 말했던 동굴 앞에서 기다리는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었겠지. 시작부터. 그러면 현숙님은 이 사람이 밖에 나오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였던 거지. 이게 우리가 항상 평정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부담을 주지 않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수님이 원하는 게 최종 선택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현숙님이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잖아. 이 사람과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과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니즈가 이 사람에게 있을까? 그리고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거를 평정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좋은 교부제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유재정님 말씀대로 이거 어떻게 참고 견딥니까? 할 때 내가 못 참겠다고 생각이 들 때 그 이미지를 떠올려. 새벽 5시에 현숙님을 다시 끌고 나와가지고 최종 선택할 거지? 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떠올려. 나는 어쩌면 광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면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가능합니다. 광수를 떠올리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 거야. 내가 광수가 될 수도 있어. 여기서 멈춰야 돼. 광수님 너무했어. 5시에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를 잠도 못 자게 하는 거는 너무 심한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는 내가 이루려는 그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에서 거기에 집착하는 바람에 큰 그림을 못 봐.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쪼아서 이 사람에게 대답을 듣기를 원해. 근데 이 사람이 그 대답을 하는 순간 마음은 도망간단 말이죠. 상처뿐인 영광이 되는 거야. 상처뿐인 승리. 지금 당장의 승리를 위해서 관계를 망쳐버리는 그런 실수들이 똑같은 거예요. 어른스럽게 기다려주고 성숙하게, 그러면서도 약한 아이 같은 모습이 가지고 있는 거를 영식님은 몇 달에 걸쳐서 보여준 거야. 현숙님은 아마 나가서 광수님이 너무 부담스럽게 우리 사귀는 거 맞지? 처음엔 동굴 앞에서 기다릴 줄 알고 동굴 앞에서 죽어가는 것 같아서 잠깐 들어와 물 한잔 해 해서 따라줬는데 동굴에서 안 나가고 우리 사귀는 거 맞지? 우리 동굴에 사는 거야? 막 동굴이야 벽화 멋있다면서 막 동굴에서 안 나가. 좀 동굴에 혼자 있고 싶은데. 우리 관점에서는 광수랑 영식이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현숙이 이 솔로나라 안에서 광수에게 기대했던 모습과 밖에 나가서 영식을 보면서 영식에게서 보게 된 모습은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광수는 나대는 사람, 영식은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 이렇게 너무 다르지만 현숙에게는 광수나 영식이나 한편으로는 약한 사람, 그리고 나만 바라볼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모습들에서 두 사람이 같은 그룹으로 묶여 있지.
광수 씨가 진짜 206화, 207화에서 보여준 모습은 나가자마자 우리 사귀는 거 맞지? 우리 1일 맞지? 아, 한국 사람들은 연애 뭐 하지? 우리 뭐 해야 될까? 막 이런 거 계속 했을 거란 말이야. 이게 난 이 두 사람이 사귀게 된다고 해도 방송이 나오거나 그 전에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너무 집착을 하니까 이 동굴 밖에서 기다리는 그 마인드가 없어. 근데 이제 엄마를 찾던 마음이니까 엄마랑 다른 집에서 산다는 건 이해할 수 없겠지. 엄마랑은 독점적인 관계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또 자부심도 꽤 있을 거고. 현숙님은 나가자마자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 현숙님에게는 일단 휴식이 필요해요. 여기 와가지고 6명이 뭐야? 13명이랑 5박 6일 동안 그렇게 지냈으면 일단 혼자 있는 시간을 줘야 돼. 그래서 올라갈 때도 이렇게 좀 조용히 올라가다가 오늘은 쉬고 우리 한 주말쯤에 보자. 그때까지 우리 최종 선택한 거 있지? 맘 편히 지내. 하고 그날까지 조금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그때 뭐 이렇게 작은 선물 같은 거 이때 하느라고 힘들었지 하면서 뭐 추웠지 하면서 뭐 이렇게 작은 선물 같은 거 가면서 또 며칠 만에 짜잔 나타나야 그래야 현숙님은 이 사람이 그래도 날 배려해 주는 거야 이게 되는데 가면서 아마 엄청 얘기했을 거야. 우리 1일 맞지? 근데 또 광수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너무 막 힘들게 얻은 성취니까. 근데 영식님이 확실히 그 기다려주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거는 확실하니까. 그리고 나는 영식님 어제 말 중에 실은 제일 좋았던 게 그 영식님이 톱질을 왜 열심히 했다고 말했냐면 내가 여기서 빨리 끝내야 다른 사람들이 쉬겠다라는 말이었어. 이게 바로 이 논리적으로 말을 해줘도 어거지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관리자를 둬야 그러니까 이게 현숙님은 여기에 영식님이 나올 때 영식님이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영식님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남을 굉장히 배려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 톱질도 다른 사람이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일찍 끝내줬단 말이죠. 물론 슈퍼데이트권을 따기 위해서 했지만. 그래서 그 영식님 관점에서는 현숙님을 배려해서 말을 했을 거예요. 통과한 멘트들 위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식님과 현숙님의 관계에서 현숙님은 이 사람은 내 남자다라고 딱 박았어. 선물 줘서 박았어. 그리고 우리 사귀는 거 맞다. 가서 얘기해라. 라고 했어. 영식님이 현숙님이 하지 말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데 말했을 리가 없죠. 이 207화에서 보여준 광수 씨의 모습으로 보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을 거야.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도 내가 최종 선택을 듣겠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안 재우는 사람이면 방송에 나온 것보다 더 주변의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고 봐야 돼. 목적 지향적이고 그리고 이게 내가 후추파를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죠. 무례함 그리고 그 과감함 그리고 본인의 어떤 목적 지향적인 어떤 궁금함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이 안에서만 봐도 경수나 영식 이런 분들만 봐도 벌써 주변을 엄청 챙기거든요. 경수도 이게 보면 왜 이 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쌈배 씨가 동생들한테는 되게 인기 있을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꼰대가 아니거든. 되게 주변 챙기고 그리고 이렇게 격없이 지내고 그리고 영철님도 성격 좋고 이게 암묵적인 계급이 존재하는 문화 속에서 있다가 왔으니까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이 마지막 회차 두 회차에서 보여준 광수님의 모습은 저 정도일 수가 있나. 저건 진짜 너무 심하다. 206화에서 보여준 모습은 현숙님하고 힘들겠다로 끝났고 207화에서 보여준 모습은 저거는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지. 206화까지만 해도 최고까지는 돼도 이건 형커는 쉽지 않겠다. 이런 마음 정도로 이제 이 전회차에서 봤다면 207화에서는 이건 약간 확실히 다른 문화, 계급주의 문화에서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은 맞는 것 같아. 광수 씨는 그 지역으로 왔다가 떠나는 한국 학생들보다 언어적으로 우위에 있을 거고 거기 사람들 인간관계도 더 넓었을 테니까
그 안에서 많은 리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한편으로는 자신감의 원천일 수도 있겠지. 자격지심과 자신감이 섞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급주의 안에서 본인이 특별한데 특별하지만 주류에는 속하지 못하는, 이게 다른 데서는 되게 보기 힘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특권 계층인데 주류는 아니야. 그리고 리더인데 그들하고 섞이진 못해. 예를 들어서 경수는 이 리더는 아니지만 그냥 형으로서 섞여서 살잖아요. 같이 뭐 사회한 야구하고 뭐 연극하고 하면 그냥 끈끈한 사이가 되잖아. 하지만 광수는 거기에서 계속 있고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쭉 끈끈이 가는 그런 관계 문화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서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은 그런 또 입장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는 또 계급적인 게 있어서 자기는 특권 계층이긴 한데 그 안에서 주류단은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 그런 게 자신감과 자격지심이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 나르시시스트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뭐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어떤 진단의 영역일 수도 있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광수가 확실히 미성숙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연인을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를 구분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마인드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애착 형성 자체는 어머니랑은 단단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난 그래서 안정형이라고는 봐. 뭐 그것도 뭐 확실하진 않죠. 어머니는 광수에게 충분히 안전지대가 되어줬을 거야. 광수도 어머니의 안전지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왔을 거고, 안정형과 이 사람의 인간성은 다른 거예요. 안정형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성공한다, 안정형이어서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야. 부모님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감정을 억압함으로써 회피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피형은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불안형은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식님이 오히려 약간의 회피 기질이 있을 수는 있죠. 영식님이. 근데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현숙님하고는 결도 맞고, 두 사람이서 서로 알아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형이면 본인 스스로 만족도는 높아요. 맞아요. 안정형은 그 개인의 만족도가 높은 거지. 근데 이제 물론 안정형 중에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평균이, 그러니까 회피형 중에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정형 중에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피형 중에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더 낫겠지. 그러니까 안정형이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이고 더 안정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발작 버튼이 없을 수 있지. 근데 발작 버튼이 물론 완전히 없진 않겠지만, 발작 버튼이 적다고 해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죠. 발작 버튼이 적은 건 맞지. 그리고 인생에서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고. 근데 발작 버튼이 적고 인생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그거랑은 아예 연관성이 없는 말인 거예요. 성격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굳이 뭐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 있겠지. 굳이 불필요한 데서 에너지를 쏟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도둑놈 집안에서 태어났어. 자식을 엄청 사랑해가지고 얘가 맨날 도둑질 기술 배우면서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항상 이렇게 안전지대를 형성하면서 살아갔어. 도덕적으로 물론 스스로가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가지지 않도록 배웠어. 그러면 얘는 세계 최고의 도둑질을 하는 놈이면서 안정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군인이라고, 용병이라고 생각해봐. 거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쟁으로 사람들을 살해하는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런 장면이 레옹에도 나와요. 레옹에서 이게 나중에 편집된 장면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풀 버전에 나오는데, 레옹이 마틸다한테 총 쏘는 걸 가르쳐서 실제로 살해하는 걸 시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안정 애착이 돼가면서 서로가 회복해가는 장면이거든요. 어른이 됐지만 아이에 머물러 있는 레옹과 애어른인 마틸다가 서로가 만나면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뭘 배워? 살인 기술을 배워요. 안정돼가는 과정에서. 근데 그건 영화니까 그렇지, 그게 옳은 일인가? 도덕적이지 않은 일이죠. 킬러가 영화에서나 멋지지, 그건 도덕적이지 않은 일이지. 가장 끔찍한 범죄죠. 그래도 안정형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잖아, 그걸 배우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안정형이어서 성격이 좋다, 안정형에서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냐, 내 마음에 결핍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불안형 애착이라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안정형 애착이 아닌 사람이어서 나는 나쁜 사람인 게 아니고, 부모가 나를 잘못 키운 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극복해 나가면서 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정형을 만나면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안정형이라고 무조건 좋은 사람이다. 그건 아닌 거지. 아니, 애착 유형은 본인의 기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의 말을 크게 이렇게 막 담아두지 않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막 승부욕도 강하고 좀 허세도 있고, 그래 좀 강한 성격이고 그렇다. 그럼 부모님이 나한테 막 좀 막말을 했어도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고 딱히 그거에 대해서 불안정 애착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죠. 기질적으로. 이거는 다른 거야.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들은 물론 뭐 더 높을 수는 있겠죠. 안정형은 자기 삶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으니 굳이 뭐 다른 불필요한 데 에너지를 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삶의 원동력과 어떤 에너지는 오히려 불안정한 사람들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불안정은 필요해요. 어떤 그 삶의 원동력을 위해서.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들의 삶의 만족도를 점수를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7, 8점대의 사람들이었어요. 10점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10점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7점대야, 7점대. 그런 일들이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열등감이 있어. 그럼 미친 듯이 하겠지. 그래서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삶이라는 건 어떤 결핍이 있어서 이 사람이 망친 게 아니에요. 결핍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부족한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다 장단점이 있고 그 안에서 퍼즐처럼 다른 것들이 또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을 그냥 점수로 한 면에서 얘는 이렇다, 얘는 저렇다, 얘는 어떤 다 이렇게 딱딱 규정하거나 점수나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계급주의적인 사고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여기서 뛰어난 사람 이렇게 하면 또 거기서 특권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쟤네가 더 높은 계급에 있대라는 생각까지 하면 거기에서 자격지심까지 들어가겠지. 굉장히 달콤한 사고방식이긴 해요. 왜냐면 세상을 더 쉽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206화에서 포기. 이거는 그냥 최커 정도나 되고 말겠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207화에서는 이걸 이래서 최커가 돼도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버렸지. 이건 광수님이 뿌린 씨앗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본인이 어른스럽게 컨트롤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 이건 뭐 초중 커플을 맞추고 안 맞추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광수 씨의 그런 단점을 그대로 드러냈고, 현숙 씨는 그 와중에도 광수를 선택을 해서 기회를 가져보고자, 자기의 선택을 확신하지 못했으니까, 자기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광수의 모습들, 그리고 광수의 말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광수는 현숙에게는 어린 사람이야. 어린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어린이 같은 사람이야. 내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광수가 우는 모습이나 이런 게 힘들었겠지. 그런데 이게 웬걸. 무슨 갓난애기야? 새벽 5시까지 못 자게 해. 젖달라고 우는 것도 뭐 2시간마다 깨어나서 울든가 해야지, 뭐 5시까지 안 자고 울고 있으면 뭐 어떡해. 지금 출산했어? 현숙님 출산해가지고 지금 광수 키우는 것도 아니고 4시까지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다고 쳐도 밖에 나와서까지 5시까지. 광수님은 가족에 대한 책임이 강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때는 근데 좋은 면을 많이 부각했던 얘기고,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 반면에 그 역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죠.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고야. 근데 저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서로가 배려를 할 수 있고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 주어진 역할을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그거는 말 그대로 그 회사에서도 조직 구성 방식이야. 후추파 정신인데 그거를 빼고서는 광수를 해석할 수가 없어. 왜냐면 후추파라는 단어를 빼고 후추파 찾아봐, 뭐라고 나오나. 무례함이라고 나와요. 근데 내가 광수를 계속해서 무례하다고 해석하고 싶지가 않았거든. 그리고 그걸 문화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후추파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 광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와는 다르게 무례한 사람이야.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쓰지 않고 모국어가 있는 나라, 계급 사회에서 외국인이 단 이 2가지만으로도 어울리는데 한계가 컸다. 여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나라라는 것도 실은 광수가 생각하는 남녀의 사고방식이 생겨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겠죠. 여자는 내가 지켜줘야 되는 존재. 여자는 함부로 나 다니면 안 되는 존재.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 상상할 수 없지. 집 밖에도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후추파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한국 스타일을 배우지 않았다라기보다는 한국 스타일과 자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죠. 원래 물고기는 물에 있으면 물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있는 건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그 안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 내가 한국의 문화와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머리로 생각을 해서 알고 가서 이렇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 안에 깔려 있는 행동대로 어떤 계급적인 사고 그리고 특권층, 그리고 소외된 층, 이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남녀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지켜줘야 되는 존재. 하지만 귀속되는 존재. 한국 스타일도 아니고 아랍 스타일도 아니죠. 그게 광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한국 스타일도 아니고 아랍 스타일도 아니야. 광수님은 그렇게 살아왔지. 한국인도 아니고 아랍인도 아닌 상태로 두 가지 문화에 걸쳐 있어서 두 가지 문화를 어떻게 그러면 수용하고 살았을까? 그 안에서 아랍의 특권층으로도 그리고 아랍의 소외층으로도 사는 거지. 주류로는 못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런 걸 유추해 보는 거지. 엄마가 집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예를 들어서 뭐 문화생활을 즐기러 갔다. 남사친을 만나러 갔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뭐 어색한 일일 수는 있지만 그게 상상할 수는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광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후추파 문화는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기업가 정신, 그래서 기업들에서 막 이걸 도입해야 된다 해서 그때 한창 유행했었거든. 후추파 정신은 교수님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교수님 그거 틀렸는데요? 이런 게 되는, 확실히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인 부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남의 수고로움이나 남의 불편함을 신경 쓰지 않는 부분, 나를 위한 사고방식.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겸양, 눈치 이런 문화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굉장히 무례한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면서도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 중에 이거는 남녀를 가리지 않아요. 가장 이게 되게 막 지쳐 있는 것 중에 부부싸움을 해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한번 펼치면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나를 안 재워. 그 상대가 남자일 때도 있고 여자일 때도 있는데 안 재워. 막 애가 있어도 계속 말을 해서 계속 그 대답을 들었어도 너 그러면 아까는 왜 그렇게 대답 안 했어? 그러면서 말이 끝나질 않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 아무리 내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 일단 나의 주장과 나의 질문이 우선이라는 거는 알겠어. 정확히 후추파 정신인 건 알겠어. 근데 이제 문제는 상대를 배려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광수님의 눈물에 약해져서 일어난 사단이긴 하지. 그런데 최종 선택에 대해서는 그 전에 압박하면 아니라고. 지금 한 번 더 물어보면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텐데 나는 너를 최종 선택할 수도 있어. 그리고 할 마음도 있으니까 그만 물어봐 줄래?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나는 아니요라고 하고 이제 정리할래. 라고 과감하게 던져야 돼. 울고 있는 아이라고 내가 느껴져서 내 마음이 아플 거야. 현숙님 같은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했어야 돼. 나는 솔로 나와서 어장을 칠 거면 말 그대로 DM을 열어놓는 게 최고죠.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인 후 나가는 넓은 DM의 바다로 나가는 거지. 넓은 DM의 바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많은 것들이 존재할 테니까 우리 다 바다로 가자. 고래 잡으러. 응? 이게 영수는 나가서 현숙에게 뭔가 다가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영호는 자기 마음을 모르겠으니까 어쩌면 난 현숙을 좋아하나? 어쩌면 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나? 그런 생각을 혼자서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호는 그만큼 아직 절실하지가 않아요. 아니, 광수님은 최종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선택에서도 나 최종 선택한 거지? 이렇게 말해. 최종 선택한 거면 우리 사귀고 있는 거지? 이미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근데 현숙님은 그건 아니잖아. 내가 너 데려다 주기까지 하고 힘든데 그러면 현숙님은 또 마음 약해지고 마음의 부담이 계속돼. 광수님은 여유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현숙님은 또 힘든 그런 와중에 영식님은 근처잖아. 현숙님 우리 산책이나 할까요? 현숙님은 기본적으로 외로움이 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야. 그건 현숙의 그림자는. 현숙의 페르소나는 아니지. 현숙은 사회적이고 착하고 이런 모습으로 페르소나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 영식님하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현숙님이 요즘에 영식님이 요즘 어때요? 나와서 좀 괜찮아요? 그러면 현숙님이 요즘에 뭐 광수님하고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좀 쉽지 않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산책이 끝나. 계속 뭔가 힘든 일 있을 때만 산책을 하면서 일상으로 들어가 영식님이. 그럼 이제 현수님이 어쩌면 나 영식 사랑하는 건가? 나 너 사랑하냐? 이런 게 이제 서서히 피어오르고 근데 이제 이건 하나의 소설이고 광수님하고 그렇게 힘들어서 끝난 와중에 일상을 함께 하면서 영식님과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뭐 시간상으로는 알 수 없지. 207화에서는 현숙님도 현숙님이다 싶더라고요. 그거를 저거를 참네. 이번 회차는 뭐 전체적인 큰 그림은 예상대로는 흘러갔는데
아, 참 그 디테일에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 그 현숙님은 광수님과 관계 정리하는 것도 힘들었겠죠.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영식님이 굉장히 어른스럽고 차분하게 기다려줬겠지. 왜냐면 영식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숙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입장이고 쫓는 입장이니까 더더욱 여유를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광수는 여기에서 현숙이 자기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것 같으니까 더 조급해지고 더 그런 모습을 더 보였겠지. 그렇게 되면서 결국 영식님으로 넘어온 거지. 현숙님은 착한 애 콤플렉스가 아니라 회피형이기 때문에 저렇게 압박하면 쉽지 않아요. 현숙님은 썸 타다가 끝난 사이라고 광수님을 기억할 수도 있겠죠. 광수님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기억할 수도 있고, 만약 두 사람이 다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그 알아간다고 만나는 그런 과정이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광수는 너무 심했고 상대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졸랐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졸음을 당하는 사람은 그게 그들만의 사랑 방식인 경우도 있어요. 조르는 사람은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졸음을 받는 사람은 애가 칭얼받는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은 마음을 주기 때문에 조르고 졸음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는 실은 단단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게 둘 사이에서는 최소한 둘 중에 한 명의 부모님의 모습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어려서 하고 싶었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졸음 당할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진 경우가 많냐고, 인정 욕구가 강한 경우가 있죠. 술 중독이지. 졸음 중독이 되는 거야. 절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광수님의 이런 모습들은 조절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그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무례함에서부터 후추파에서부터 연결되는 얘기인데, 내 목적 달성이 너무 우선이야. 상대에 대한 배려가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최종 선택을 하고 이 사람을 내 여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고 나머지는 다 수단이었던 거가 되는 거거든. 정작 현숙님이 마지막 날 힘들어하고 이렇게 강행군을 하면서 온 상황에서 그렇게 여리게 생각한 현숙님이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게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은 안 안쓰러웠어? 그런 것들이 아무리 현숙님이 좋더라도 지금 광수님이 207화에서 보여준 모습은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겠다. 이게 지금까지 광수님이 보여준, 현숙에게 보여준 것들은 그저 수단일 뿐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현숙님이 깨닫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벗어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벗어날 사람이에요. 근데 17순자는 전혀 착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빌런이었기 때문에 착한 애 컴플렉스라는 매칭이 잘 안 되죠. 착한 애 컴플렉스는 기본적으로 불안도가 높아요. 다른 사람한테 엄청 맞춰주려고 해. 근데 맞춰주다가 안 되잖아요? 상대가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래. 나한테 부담 안 주길 바래. 근데 계속 주잖아요? 폭발해. 착한 애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상대가 알아서 자기를 떠나주길 바래. 상대가 알아서 나를 그냥 착한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고,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를 못해서 이 사람에게 자기의 주장이나 이런 걸 못해. 삐지거나 폭발하는 거, 뭐 그런 걸로 자기 감정을 표현해. 착한 애 컴플렉스가 가진 사람들은 그냥 착한 모습으로 내내 할 것 같죠? 아니야. 그 마음에 쌓이는 건 어디로 가겠어? 터져나가겠지. 알아서 해주길 바래. 거절을 못해. 자기에게 어떤 거절할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내내하고 하지만 저 사람은 악으로 규정돼. 그래서 속으로는 복수를 꿈꾸고 여기서 울분이 쌓이지. 그 착한 애 컴플렉스가 손절하는 방법과 이 회피형이 손절하는 방식은 다르죠. 먼 상대일수록 지나치게 띄워주는 거는, 내가 왜 정치력이라고 했냐면 약간 뭐 그런 거지. 먼 상대, 먼 친척일수록 더 이렇게 막 더 커 보여. 자기가 진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심리랑 그걸 통해서 여기에 기준을 높이는 심리. 그 17순자님이 그 당시에 뭐 17기에 백철님하고 데이트를 나갔을 때 그렇게 그 15현숙님이 영식님한테 하듯이 안 했어요. 아닌가? 그 사람의 어떤 공격적인 모습이 나오는 대상이 다르죠. 그렇다면 대상이 다르다는 건 그게 나온 이유가 다르다는 거지. 문득 자기 감정 모르는 현수님처럼 여자 회피형들은 10번 찍는 남자들이나 여미새분들에게 넘어가기 쉬워 보입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할까요? 일단 기술적인 여미새들에게는 불안형이든 회피형이든 다 넘어가기가 쉬운 건 사실이에요. 불안형은 불안을 자극하면 되는 거고, 회피형에게는 회피형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일관된 모습,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 사람이 가진 결핍을 해소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누구든 그 사람의 취약한 부분을 하면은 다
넘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매뉴얼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다만 회피형들은 10번 찍으러 왔을 때 이 사람에게서 벌써 도망쳐. 10번 찍을 기회를 안 줘. 그래서 쉽지 않을 순 있죠.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지금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